예,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포인트까지 조금 올라옵니다. 오늘은 이제 장중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반등 왔다가 오늘 또 막판에 확 무너지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SK 하이닉스가 2% 넘게 반도체 쪽에서 좀 반등이 옵니다.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기업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경기 우려들, 코로나19의 확산, 아프가니스탄까지 많은데 그 가운데 또 우려 가운데 하나가 중국 경제 최근에 지표 부진입니다. 중국 보면 최근에 7월 경제 지표도 그렇고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는데요. 그 팩트부터 좀 체크해 주시고 왜 그런지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네. 중국의 트로이카 성장 엔진의 출력이 7월 들어서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예상치 못했던 삼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중국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고요. 이로 인해서 여름 휴가철에 여행 수요가 70%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는 한 자릿수 증가에 지금 그치고 말았고요. 둘째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7월 달에 무려 15.8%나 감소했는데요. 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 규제가 가동이 되면서 철강, 시멘트, 석탄 생산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년에 한 번 내린다는 악천후와 홍수 피해로 인해서 인프라 그리고 부동산 공사가 지연된 게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신규 자동차 생산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6배나 늘었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42%나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자동화 투자에 살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는 것은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경제 지표는 부진한데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는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럼 전기차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수소 자동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인 2014년만 하더라도 7만 대 정도 불과했는데 무려 현재까지 1700%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40%가 증가한 180만 대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역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1,000만 원이 넘는 번호판 구입 비용을 받지 않고 있고요. 또 보조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주요 러시아어 시간에도 신에너지 자동차만 하더라도 중심지 지역이 허가가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판매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기업이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에 참여하겠다고 좀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신차 출시로 인해서 민간의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차 쪽에서 가장 사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쪽은 EU 쪽이고요. 가솔린 자동차 판매를 조만간 중단시키겠다. 중국도 2035년까지 가솔린차 판매를 중단시키고 친환경차를 늘리겠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산업의 트렌드를 보는데 중국은 꼭 이런 변화 있을 때마다 속내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데요. 중국의 친환경차 쪽에 가는 것도 환경 변화 그런 거 말고 또 속내가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속내는 아무래도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술력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생산 대국은 가능하지만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신에너지 자동차의 올인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 2025, 중국 표준 2030 같은 경우에도 목표 달성 취지들이 제시가 되는데 여기에 신에너지 자동차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금, 인력뿐만 아니라 진입 문턱도 낮춰주고요. 연구 개발을 계속 독려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과 관련한 국제 표준을 석권하겠다는 게 중국 생각입니다. 장기
성장 전략을 보면은 이동 통합 서비스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로 지향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런 과학기술 혁신을 신에너지 자동차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AI라든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 기업, 그리고 디지털 기업, 저탄소 기업, 공유영상 서비스 기업, 통상기기,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요 그 동력 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항상 이 변화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 새 판이 짜이는 쪽에 좀 주도를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친환경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이제 규제 리스크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한 2주 전쯤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는데요. 2주 당장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요. 성장률 지표가 이렇게 안 좋고 위축되는 상황에 규제를 한다는 게 중국 정부도 부담은 될 텐데 규제는 계속 나오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당대회까지는 질 높은 발전 그리고 공동 부유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니고서는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라. 그리고 타사와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양자 태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생각은 분명히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파와 같이 세계를 좌우할 정도의 빅테크 기업은 키우지는 않는 대신 중소기업의 성장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빅테크 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기업은 특히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자와 그 투자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은행 결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준다든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체계적인 위험을 철저히 억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의 혁신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외부인들이 이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 지난주에 인터넷 기업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는 이제 처음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 사교육 얘기가 나왔고 게임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규제는 당분간은 시진핑의 3연임의 포석이라고 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또 다음 이제 나올 수 있는 규제 영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격자 시장이라든지 사회 안정이 달성이 될 때까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규제 정책을 쓸 예정으로 있는데요.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규제 강화에도 중국 IT 산업을 좀 낙관하는 분위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을 불러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박힌 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대출이라든지 데이터 제공 서비스에 대한 큰 폭의 사업 재검토라든지 축소 명령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 같은 특수한 섹터에 한정된 규제일 뿐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킬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규제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주가 변동성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는 규제가 다 발표된 상황이고요. 또 악재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증시는 바닥 따지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규제를 하는 이유들은 대중의 이제 인기 지지를 얻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포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경기가 계속 위축되게 되면 부담을 또 안 가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규제와 함께 다른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쓸 가능성이 없는지, 그렇다면 어떤 카드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삼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8월 이후 경기 둔화 추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각국의 생산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 특수가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민간 기업의 투자 위축 현상이 뚜렷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16세에서 24세 실업률 같은 경우는 무려 16%를 넘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따라서 중국에는 9만 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그 신규 사업을 못함에 따라서 소재나 내구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연쇄 부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수 촉진이라든지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하나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제일 먼저 나올 부분은 추가 지준율 인하, 그리고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있고요. 또 가구나 전자제품,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좀 연장시키는 안, 그리고 중소 혁신 IT 기업에 대해서 대규모 세금 감면과 같은 이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중국 경제 최근의 이슈 트렌드를 살펴봤고요. 또 좀 궁금한 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무역 2단계 무역 협상이 좀 정체상체 걸린 건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미중 무역 협상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네, 1단계 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후속협정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속내는 2단계 무역협상이 개최가 되면은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디지털화 추진과 관련해서 전기 기기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협상 체결 당시에 33%점에 달했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지금은 40%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무역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서두르면서 미국 내 생산을 좀 늘리고 그리고 제3국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서 중국을 대신할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쓰고 또 서프라이 체인망을 재구축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대만과 한국 쪽으로부터 대체 수입을 늘리는 안, 그리고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등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도 좀 늘어나는 특수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차이나TV 오늘은 최근의 중국 경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